특정 오행이 사주에 많다는 것은 3개 이상 들어오게 되면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놓여 있을 때 해당된 오행의 특징,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첫 번째 조건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간을 기준해서 바로 밑에 또는 오른쪽 월지라고 하는 공간에 일간과 똑같은 오행이 들어오게 됐을 때 가장 해당된 오행의 특징,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연주나 월주 자리에 3개 이상 글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돼도 해당된 특정 오행의 성격,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기 쉽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주 보는 법 기초는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세 번째 강의이고요. 저번 시간에서는 오행 분석법에서 5가지 오행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특정 오행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오행은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은 특정 오행이 많을 때 성격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특정 오행이 많은 분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점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오행이 사주에 많다는 것은 사주팔자는 말 그대로 팔자 8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3개 이상 들어오게 되면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정 오행이 3글자 이상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해당된 오행의 성격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놓여 있을 때 해당된 오행의 특징,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간을 기준해서 바로 밑에 또는 오른쪽 월지라고 하는 공간에 일간과 똑같은 오행이 들어오게 됐을 때 가장 해당된 오행의 특징,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지라고 하는 공간이 4글자가 되는데 연지라고 하는 공간, 또 월지라고 하는 공간, 일지라고 하는 공간, 이런 공간에 3글자가 똑같은 오행이 들어왔을 때도 해당된 오행의 특징,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연주나 월주 자리에 3개 이상 글자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돼도 해당된 특정 오행의 성격,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기 쉽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글자 이상 특정 오행이 사주 내에 들어오게 된다고 해도 해당된 오행의 성격이나 특징이 잘 안 나타날 수 있는, 약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알아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천간에만 놓여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왜냐면은 사주팔자는 천간의 4글자보다는 지지의 에너지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는 글자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죠. 시간에 하나 있고 또 월간에 하나 있고 연지에 하나 있다든지, 또는 시지에 하나 있고 월간에 하나 또 있고 연지에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면 특정 오행이 3글자 이상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속성, 에너지가 좀 약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특정 오행이 천간과 지지에 이런 식으로 똑바로 서서 들어온다거나 붙어 있으면 오행의 특징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특정 오행이 천간에만 있다거나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으면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특징이 약하게 나타나게 된다. 종이도 한 장은 힘이 없고 이게 또 떨어져 있어도 힘이 없는데 이게 딱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 강해지는 것처럼 요런 원리에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월지나 일지에 똑같은 오행이 모였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성향 성격이 일간 오행의 성격을 많이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주에 화행이 3글자 이상 들어오게 되면은 욱하면서 행동이 앞서거나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향이 강해지기가 쉽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타인을 얕본다거나 무시하는 형태의 처세나 행동이 뒤따를 수가 있어요. 또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타인들은 그렇게 보인다거나 이럴 수가 있고요. 겉모습은 화려하거나 화끈한 모습이 있으면서도 속은 또 여리거나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잘 발생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있으면서도 쉽게 실증과 또 화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산만해 보일 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화끈한 편이기 때문에 뒤끝은 적은 스타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화끈한 성격이면서 거리낌이 없는 스타일, 옳고 틀림을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알리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상하관계나 인간관계에서 표현과 실행하는데 조절력이 떨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관심과 구설 이런 것들이 잘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화행이 많은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향,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점을 직업 등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막 화려하고 화끈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팍 발산하면서 내뿜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한테 관심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많이 끌어야 되는 그런 직업에서는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이목이 집중돼 가지고 좋을 게 별로 없는 거죠. 특히 조직생활에서는 시끄러움, 구설수로 많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타인의 사주에 화행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상대하는 처세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많은 상대가 화가 나려고 하거나 났을 때는 풀어주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소통으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가만 놔두면 스스로 금방 그게 사그라들거나 잊어버리거나 까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뒤끝이 좀 없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확 타오르고 확 끝나는 거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두는 것이, 혼자만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자신이 떠들거나 행동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좀 좋아한다, 선호한다, 즐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호응을 해주고 좀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은 좋아해주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가 많을 때도 역시 시작과 진행, 과정 이런 쪽에서는 되게 강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를 내는 것에는 좀 약한 편으로 볼 수도 있어요. 화행도 목행과 비슷하게 이런 점에 있어서 의견을 내고 조언을 할 때는 일단 많이 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짧게 핵심이나 팩트만 요약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주 내에 수행이 3글자 이상 많이 들어왔을 때 성격을 보자면은 불필요한 생각이 많다거나 도전, 실행, 시작 등의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기가 쉬워요. 그렇다 보니까 성향적으로 약간 담백함이 떨어지기가 쉽고요. 즉흥적인 행동이나 표현, 실행력 이런 게 낮아지기가 쉬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발전이나 도전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담백해지려고 하고 실행, 행동력을 높이려고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일간이랑 전반적으로 수기운이 많다고 해도 다 그렇지는 않아요. 목기운이나 뭐 화기운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달라지죠. 이것은 단순하게 한 가지 특정 오행이 사주 내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성격이 이런 식으로 많이 발현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지혜롭긴 하지만 지나치게 상상력과 생각들이 강해져서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 실행과 도전 이런 것들이 적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성을 상대할 때도 뭐 직업적인 발전을 시켜 나갈 때도 기회를 놓칠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이 강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도전적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 상상력 등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된다거나 거부를 당하게 되면은 지나치게 자기가 위축이 되거나 침체되거나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내 탓인지 뭐 네 탓인지 생각이 많으니까 이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별것 아닌 듯이 긍정적으로 해버리고 약간 이러기가 조금 힘든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모습은 안 그래 보여도 냉정하고 자존심이 좀 센 스타일, 욕심이 조금 상당히 많이 있는 스타일인데 그 행동과 표현을 잘 안 하는 형태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신의 속내나 생각, 전략을 숨길 수 있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불편함이나 거리감 이런 것들을 발생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타인의 사주에 수오행이 많을 때 상대하는 방법,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뭔가 소통, 조율을 할 때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고요. 명확한 목표나 명확한 방향, 딱딱 떨어지는 그런 숫자, 이런 형태로 담백하게 교류나 소통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자기 자신의 의심이나 어두움이 많기 때문에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거나 명확하지가 않으면 믿음과 신뢰를 잘 안 주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최대한 명확하고 투명하게 상대를 하려고 해야지 신뢰도가 쌓이거나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수행은 또 결국 자기 생각과 주관적인 사고방식이 강하기 때문에 설득하려고 한다거나 달랜다거나 해가지고 일을 진행한다거나 답을 얻으려고 하기에는 좀 안 되거나 어렵게 진행되기가 쉽고요. 명분이나 수지타산을 제시하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조금 빨리 설득이 된다거나 달래질 수 있는 타협점이 찾아질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행이 많을 때 나타나는 성격 또는 특정 오행이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특정 오행이 없을 때 나타나는 성격 성향적인 부분을 알아보고요. 또 특정 오행이 없을 때 어떻게 끌어다 채우는 법, 충족시키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